민법 제479조에 따르면 변제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입니다. 사실 비용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자, 원금의 순서대로 변제 충당된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실제 예를 들어야 이해가 될 것 같으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변제 충당 규정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한데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극단적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년 1월 1일에 1억 원을 이자는 20%로 정해서 대여했고요. 채무자는 그 후로 매년 1월 1일에 2천만 원씩 20년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남은 원금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1억 원 그대로입니다. 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1년 1월 1일까지의 이자는 2천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까지 갚아야 할 돈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당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억 원과 이자 2천만 원인데 채무자가 2천만 원을 갚았잖아요. 그 경우에 채무자가 갚은 2천만 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2천만 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남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1년마다 2천만 원이라는 이자가 매년 쌓이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이치로 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2년 1월 1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천만 원을 갚았더라도 당시까지의 1년치 이자에 모두 충당되는 것이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지난번 쇼츠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년 2천만 원씩 이자를 20년간 총 4억 원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원금 1억 원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갚았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전에 쇼츠와 연관이 있어요. 돈을 20년 전에 빌렸고 매 1년마다 이자만 갚았으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질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안 갚고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이제 9년이 남았는데 이자를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안 갚고 도망 다니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더 쉽게 완성되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다투어지는 소송도 자주 있습니다. 다음에는 합의충당 설명드립니다. 충당 순서는 채권자, 채무자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 양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순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충당 순서 관련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설명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자가 먼저 변제에 충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착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채권자라서 이자가 아니라 원본에 먼저 충당된다는 약정을 한다면 유효하겠지요.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런 약정을 할 채권자는 거의 없겠고요. 설명드렸듯이 이자, 원금의 변제에 있어서는 민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곧 이자가 원금의 액수와 같게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20%로는 5년이면 원금과 이자의 액수가 같아집니다. 변제 충당의 종류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합의 충당 외에도 지정 충당과 법정 충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합의 충당의 경우 나머지 두 개보다 더 우선하게 되겠고요. 지정 충당이란 지정권자에 의해 충당 순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종의 수개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지정에 따라 충당 순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지정에 의해 충당 순서가 결정되게 되죠. 다만 채권자의 지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권자의 지정은 효력을 잃고 법정 충당에 따라 충당되게 됩니다. 지정 충당의 경우 법정 충당보다 우선하게 되겠고요. 다음번에는 법정 충당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